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테라 루나 사태라고 불리는 코인 시장 폭락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코인 시장 폭락까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한 주였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중에는 아직도 최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표가 발표되든 무슨 코멘트가 있든 계속 걱정만 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패닉 장세 때문에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군에서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죠. 근데 인플레가 잡히는 낌새가 보여야지 사람들이 금리 인상 걱정을 덜 할 텐데,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됐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저번 달보다는 좀 잠잠해진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기대치보다는 높았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에너지 가격은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높고, 그 외에도 나머지 모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파월이 FOMC에서 5월에 컨펌해줬던 것처럼 6, 7월에 각각 50bp씩 금리 인상하는 건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9월에도 한 번 더 50bp 올린다는 예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아직까지는 대세까지는 아니지만 한 2순위 정도까지는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은 증시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이런 결정들을 FOMC에서 밝히기로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보면서 계속 잘 쫓아갈 거라고 했는데, 이 지표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유통 소매 업체들, 뭐 월마트, 타겟 같은 업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여기서 나오는 소비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파월은 연준 의장 이 연임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동안 미뤄졌던 의회 승인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파월 같은 경우도 소프트 랜딩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했었는데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공급망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 정부가 나서야 되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연준이 어차피 이제 무슨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시장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연준이 뭔가 좀 더 긴축적인 발언을 하면은 해결은 안 되더라도 문제는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할 수도 있어서 사실 이제 원웨이가 아닌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원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팬데믹 직전 이제 2020년 초에 미국 증시에 들어온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2년치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뭐 S&P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S&P 우량주를 산다기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많이 샀을 테니, 어쨌든 이걸 다 평균 내봤을 때 이제 2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 평균이면은 그 이후에 상승장에 들어왔던 사람은 전부 다 물려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지금부터도 더 빠질 것 같다는 의견을 이제 좀 강하게 내고 있고 방어주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가장 강타했던 이슈가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였죠. 그래서 시가총액 50조까지 찍으면서 뭐 시가총액 전 세계 코인 시가총액 기준으로 7, 8위까지 뭐 갔던 이런 테라 루나 코인이 역대급 상패를 당했죠. 뭐 며칠 만에 갑자기 가치가 빵이 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코인 시장이 이 긴축이 시작되면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휘청되고 있었는데 더 난리가 됐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최근 한 달 동안 1,000조 원이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이후로는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고요. 그 결과 전 세계 비트코인 소유자들, 뭐 개미들의 40%는 물려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미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던 대형 기관들도 물리기 시작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나 테슬라 같이 비트코인을 이제 장부에 크게 담고 가는 회사들은 평균 매입 단가가 3만 불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3만 불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아예 빚까지 냈던 상황인데, 관련해서는 예전 순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자체의 제도권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그 범위를 이 각종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정도에 한정시켜가지고 진행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노무라가 아시아 고객들 대상으로 비트코인 파생 상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도 더해지는 중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인베이스의 영업이 중단되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중앙은행 차원에서 반대 압력을 넣긴 했으나, 어쨌든 인도에서도 이 관련법 만들겠다고 2월에 발표했고, 이게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점점 더 제도권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증시 플러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업황도 안 좋다 보니까 관련 주식들도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에 대한 저가 매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FTX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로빈후드 지분을 7% 넘게 매입을 했는데, 로빈후드는 주식이랑 암호화폐를 동시에 거래하는 되게 큰 회사죠. 그리고 FTX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상장주가 빠지더라도 FTX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주가가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생긴 이런 업체들이 기존 업체의 지분을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크 같은 경우에는 요새 거의 뭐 보이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코인베이스 지분을 저점에 추가 매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실적은 끝났지만 산업별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까지는 코로나 백신이 잘 팔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백신이 잘 팔릴 거냐 하면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 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37년이 된 회사인데 코로나 백신전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전반적으로 기대 이야기는 했고, 바이오엔테크, 이제 모더나 백신을 만드는 이 바이오엔테크도 아직까지는 실적을 폭등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약제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신약 개발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암치료제 개발에 돈을 쓰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게임 회사들도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소니와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임기, 실물 게임기를 팔아야 되는데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게임기 판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가 부양을 위해서 소니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닌텐도는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주식 분할 관련해서는 예전 저희 순튜브 영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도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대장주로 불리던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이 오면서 계속해서 때려맞고 있는데 당연히 실적 쇼크겠죠. 사람들이 나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로블록스 유저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는데요. 넷플릭스가 먼저 실적 발표하면서 OTT가 포화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쇼크를 줬었는데 디즈니는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넷플릭스보다 구독자가 적기 때문에 더 클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 사실 디즈니는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테마파크 실적이 굉장히 큰 회사였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올라갈 때는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가 이번에는 역대 최대급 손실을 발표했죠. 그래서 여기는 워낙에 등락이 큰 회사인데 특히 비전 펀드에 담아뒀던 글로벌 성장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회사들이랑 한국의 쿠팡이 단체로 때려맞은 탓인데요. 올해는 스타트업 투자를 50에서 75%가량을 줄이고 거의 뭐 대부분 줄이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ARM 이 매각 작년에 실패했는데 엔비디아에 요거를 운영을 잘하고 상장 잘 시키는데 좀 더 집중하겠다. 뭐 내년을 일단 타겟을 하고 있죠. 이게 최근 증시 분위기상 타이밍이 더 미뤄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 쉽지 않죠. 코인베이스는 실적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예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비용 절감에까지 더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크 성장주도 수익성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세상이고,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는 산업의 회사의 명운을 걸면서 이 리얼리티 랩스라고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부문을 따로 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매출은 별로 없고 비용만 엄청나게 까먹는 부서인데도 실적 발표에 따로 떼서 발표할 정도로 힘을 실어주고 있었죠. 근데 여기도 일단 당분간은 인원 감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중국을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가장 먼저 일단 홍콩, 이제 중국화가 거의 진행이 됐죠.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기존 2인자였던 존 리, 경찰 출신의 존 리가 1인자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행정장관으로 올라서서 앞으로 점점 더 빡센 홍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짚고 가면은 필리핀에서는 전직 독재자 아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판 박근혜가 탄생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물가 지표가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면서 여기도 인플레가 여전히 되게 높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미국과 비슷하게 중국도 4월에는 3월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잠잠해질 낌새가 보여서 그거는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도시 봉쇄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가 나서서 이게 경기 부양은 해야 되니까 통화 재정 정책을 총동원해달라고 각계 관료들에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미션, 상반되는 미션을 동시에 주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ESG 키워드로도 공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G, 가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환경 문제가 다시금 이슈에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네덜란드 자산운용사에서는 ESG를 이유로 중국을 아예 주요 기업들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BYD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회사인데 환경오염 물질을 너무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어쨌든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에 이미 상장되어 있던 중국 기업들이 홍콩이나 중국 본토 증시로 돌아오는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2차 상장 아니면 2중 상장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중국판 직방이죠. 이 KE홀딩스라는 회사가 홍콩에 2중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돈이 필요해서 새로 돈을 땡기기 위해서 상장을 한 건 아니고 거래 창구를 홍콩에 열어놓고 미국에서 쫓겨나더라도 언제든지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놓는 모습입니다. 그 외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팬데믹 동안 엄청나게 붐이 일었던 스펙 시장, 일단 뭐 할지 모르겠지만 빈 껍데기 회사 상장시켜서 돈부터 끌어놓고 이거 갖고 회사들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앞뒤가 좀 바뀐 식으로 운영됐던 이 스펙 시장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후죽순처럼 스펙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제가 더해지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더해지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스펙 상장 업무를 신규로 안 맡겠다. 그리고 기존에 맡았던 업무들도 신규 2차, 3차 업무를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골드만만 그런 게 아니라 시티에서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대형 투자은행들이 점점 더 동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상장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순튜브에서 설명했던 적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은 그동안 계속 이슈가 있었죠. EA와 FIFA와의 파트너십이 30년간 있었는데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뭐 FIFA 2022, FIFA 2021 이런 축구 게임, EA가 만드는 게임인데요. 더 이상 여기에 FIFA 이름이 붙지 않고 뭐 EA 스포츠, EA 풋볼 이런 식으로 붙을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매년 뭐 1,500억, 2,000억씩 내고 FIFA의 명명권을 썼었는데 FIFA는 여기에 대해서 돈 더 내라. 우리의 명명권 비싸다. 근데 EA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사실 뭐 FIFA라는 이름 말고도 사람들이 뭐 알 수 있는 경로, 사람들이 뭐 즐기는 경로가 많으니까 이름에 돈을 더 내기에는 너무 비싸다. 라는 식으로 오랫동안 다퉈오다가 결국에는 버렸습니다. EA가 FIFA를 버렸고요. 뭐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이런 중앙화된 협회들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인수를 잠시 보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유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이 전체의 5% 미만이 맞는지 그 지표를 확실히 검증을 하고 가겠다고 해요. 뻥튀기 돼서 기업 가치가 비싸진 거면은 자기가 더 깎을 여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래를 중지할 여지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트위터 인수 가능성이 잠깐 낮아졌기 때문에 트위터 주가는 내려갔고 테슬라 주가는 올랐습니다. 아까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업체들은 인수합병을 계속 진행 중인데요. 팬데믹 동안 코로나 백신 팔면서 현금이 무지막지하게 쌓였는데 그걸 기반으로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겠죠.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 치료제 개발사를 12조 원, 13조 원 주고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경영진 연봉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쩐주들이 직접 나서서 압박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ESG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는 실적 부족한 회사들 경영진 연봉에 이제 대놓고 딴지를 걸기 시작했고 기존에도 뭐 애플 같은 엄청난 회사에도 딴지를 걸었을 정도니 이 쩐주들이 압박은 경영을 잘해라 그리고 돈은 양심적으로 가져가라 이런 압박은 계속 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더 희망적인 순살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